네, 반갑습니다. 오피노 마케팅의 전민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그 아무래도 저희가 영상을 찍고 콘텐츠를 만들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함께 일하는 브랜드 쪽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혹은 많은 마케터분들과도 만나다 보면 현재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계신 버틀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 얻었었던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좀 찍고 있는데, 오늘은 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 볼까 해요. 근데 물론 인제 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당연히 정답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시도해서 실제 성과가 있었던 것들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다른 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디지털 마케팅을 집행하다 보면 이 ROA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부분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보통 이 ROAS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인제 "로아스가 낮은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인제 초반에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인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로아스를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사실 단기적으로 로아스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죠.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온고잉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성과도 이 캠페인 단위로 성과가 좋은 거 말고 실제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에서 과연 우리가 '로아스 자체를 올린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실행 방법들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아스가 낮은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 자체가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올바른 질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필드에서 이런 질문 혹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나름의 해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서 뭐 퍼포먼스 마케터나 아니면 그로스 해킹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답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로아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만일 구매 전환율을 먼저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집중하면 신규 유저 수가 줄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은 로아스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 의도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로아스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구매 전환율 부터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타겟의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또 신규 유저가 줄 수 있고, 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로아스를 방어할 수는 있는데 이 신규 유저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게 의도한 결과냐?'라고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을 좀 볼까요? 음 이제 구매 단가죠. 그래서 AOV가 만약에 너무 낮아서 로아스 상승이 어려운 이커머스 브랜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AOV를 높이기 위해서 제품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러면 반드시 로아스가 좋아질까? 뭐 이런 사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3만 원 미만대의 제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구성 자체를 바꿔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첫 구매에서 로아스가 좋을 수는 없어요. 예, 인제 광고 집행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보통 이제 AOV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가장 쉬운 방식이 가격을 올리는 건데, 뭐 당연히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구성을 바꾼단 말이죠. 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뭐 3+1 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식의 구성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고, 그랬을 때는 로아스가 반드시 좋아지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씩 좀 볼까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로아스가 떨어지고 있다. 로아스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사실 우리가 이 질문 자체부터 '이게 올바른 질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아스라는 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에이전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인하우스 마케터들도 커뮤니케이션 할 때 보통은 인제 이 ROAS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얼마 써서
얼마 벌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로아스가 정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비즈니스도 성장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아스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냐. 사실 일반적으로 로아스를 개선하는 방법들은 아마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AOV가 높으면 로아스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만 원 미만의 객단가의 제품들을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팔게 되면 기본적으로 로아스라는 거는 첫 구매 대상으로 우리가 집계되는 지표이다 보니까 로아스가 나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인제 메타에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 자체가 있을 거고, 웹사이트나 앱에서 전환되는 전환율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AOV가 만약에 3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뭐 300, 600 뭐 그 이상의 로아스를 기대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AOV가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면 구성을 바꿔 준다거나, 아니면 로아스라는 그 집계에 대한 기간 자체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세팅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데일리로 우리가 로아스를 보거나 먼슬리로 로아스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아니면 첫 구매에서 로아스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구매에서의 로아스를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6개월치의 로아스를 보겠다라든지, 결국 고객의 첫 구매가 아니라 재구매 몇 회를 합쳐 가지고 사실 LTV 방식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OV가 높으면 로아스가 높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단가보다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럭셔리 제품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단가 자체가 20만 원 이상, 뭐 10만 원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로아스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방문 혹은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어 펼쳐지는 전략의 캠페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로아스가 높아질 수 있죠. 왜냐면 재방문이라고 한다면 혹은 재구매 고객 대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당연히 뭐 CVR이 높을 거고 구매 전환이 높을 거고, 그다음에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인제 리타게팅 하다 보니까 로아스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제 오가닉 서치로 들어오는 유저들 혹은 브랜디드 키워드를 직접 검색하고 들어오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런 미디어를 쓰고 들어오는 유저들만 세그먼트를 잡아서 로아스를 보면 당연히 높습니다. 네. 왜냐면 오가닉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브랜디드 키워드를 검색하고 들어오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프로덕트를 내가 구매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과 니즈가 있는 상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로아스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우리가 취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제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에 좀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AOV를 우리가 높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존보다는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유저들에게도 이게 가격적인 허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CVR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 감소할 수가 있고, 구매 전환율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거래수가 같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실 거래수가 감소하더라도 AOV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현재 어떤 성장 스테이지에 있는 브랜드냐에 따라서 그 전략이 좋을 수 있고 그 전략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AOV가 기존보다 높아지면 거래수는 감소할 수 있고 CPL도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방문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전략을 펼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출 볼륨 자체가 감소할 수 있어요. 네.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국엔 재방문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매출 볼륨을 높이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고객층을 보면 사실 신규 유저 수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신규 유저는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재방문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게 신규 유저가 감소함으로써 미래의 매출 자체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매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고, 신규 유저의 매출 볼륨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 볼륨이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재방문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펼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CVR도 굉장히 높게 보일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로아스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우려는 신규 유저의 감소, 장기적 매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결국 매출 볼륨에 대한 감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오가닉 브랜드 키워드에 대한 구매 유저 비율을 인제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로아스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결국에 장기적 신규 유저에 대한 감소라는
있다라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브랜디드 키워드하고 오가닉 서치 뭐에 대해서 SEO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SAE에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해서 집중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로아스를 단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신규 유저에 대한 유입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장기적 신규 유저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혹은 감소가 아니더라도 장기적 신규 유저가 늘어나는 추세, 그러니까 증가율이죠. 증가율 자체를 낮출 수 있다.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안스를 개선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들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아스라는 그 ROAS라는 지표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실 단기적 로아스 향상만을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신규 유저라든지 매출 볼륨이 감소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 매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는 결론적으로 거래수를 감소시키고 CVR을 낮춰서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체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안스는 근본적으로 달성해야 할 광고 성과 지표라기보다는 이 광고의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가 건전하게 성장하는지를 파악하는 사실 건전성 지표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간혹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목표가 뭐예요?라고 하면은 로아스 한 뭐 3배 증가요, 뭐 2배 증가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비즈니스 체력을 굉장히 단단하게 잡고 실제 신규 유저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스테이지에 있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실제 인제 예산을 많이 집행할 테니까 그만큼 성과가 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적인 측면이 이 로아스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신규 유저 수를 잡는 게 훨씬 더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신규 유저를 단단하게 잡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 비즈니스 체력을 보통 상징하는 지표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다시 로아스를 케어하는 부분들이 맞긴 한데 이 로아스 자체가 근본적인 어떤 마케팅이 추구해야 되는 지표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잘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건전성 지표로 같이 봐주시는 서브 지표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ROS가 아니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마케팅 관련된 주요 지표가 뭐겠느냐라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표를 케어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신규 유저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프로덕트를 이용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유저들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유저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이는 일정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규 유저 수가 굉장히 마케팅에서는 중요한 지표고 그다음에 제품의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AOV를 높이는 제품 구성이라기보다는 이 고객 관점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의 구성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원래 3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구성을 우리가 바꿔서 10만 원에 팔아보자라고 하더라도 원래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유저 자체가 10만 원은 너무 높은데라고 해서 가격 허들이 생겨버리면 아예 거래수가 줄게 되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고객의 어떤 구매 허들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즉 구매 가능한 제품의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OV를 무조건 높이기 위해서 구매 가능한 제품의 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구매 전환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적절한 구매 전환율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환율이 무조건 높다가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사실 전환율이 무조건 높다라는 것들은 한계가 있죠. 예,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무조건 전환율을 높인다라고 하면 그만큼 거래수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환율이 무조건 높다고 하더라도 객단가 거래수를 고려했을 때 최대 매출을 보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합한 구매 전환율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전환율이 구성이 되면 실제로 거래수가 어 최대치에 도달한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주요 액션 전환율이에요. 뭐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One Metric That Matter라고 해서 이제 OMTM이라는 지표를 쓰기도 하고 혹은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제 아하 모먼트라고 해서 실제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액션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극하고
경험적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찾아야 되는 거고, 실제 그런 지표들을 자극함으로써 그런 액션들에 대한 전환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OMTM이나 혹은 아하 모먼트라고 불리는 최종 전환 이전의 주요 행동을 찾아야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새로운 유저들에게 "이것부터 하세요."라는 권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로하스가 아니라 다른 액션 지표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지표들을 찾고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자극시켜 줄 수 있을까에 맞춰서 실행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구매율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고객이 들어와서 제품을 이용하고 다음에 더 이상 우리 제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속적으로 영속하기 어려운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유저 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매출이 확 튀고 막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우리가 마케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은데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포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구매율을 케어하는 그러한 실행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구매율뿐만 아니라 재구매 횟수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인제 그런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3 개월마다 제품이 폐기되는 어떤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마다 인제 재구매에 대한 니즈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구독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게 월간 구독인지 연간 구독인지에 따라서 재구매 횟수 자체를 우리가 조정하지 못할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재구매 횟수라는 거는 어 내가 재구매에 대한 니즈를 상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 구축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어떠한 프로모션과 어떠한 이야깃거리로 고객을 계속 우리 플랫폼에, 아니면 우리가 웹사이트나 앱에 다시 초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구매 주기 혹은 브랜드의 구매 주기를 기초로 특정 기간 내 최대 구매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구매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인제 결국에는 이제 AOV를 높이기 위해서 크로스 셀링이라든지 업셀링에 대한 구매율을 어떻게 늘릴 거냐. 그래서 AOV 증가를 위해서 선행 지표 관리가 필요한 거겠죠. 음. 이런 지표들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LTV라든지 CAC이라는 지표에도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즉 "로아스를 케어한다."라고 하면 어렵죠. How to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렇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3 가지 정도의 방식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로아스는 어떤 특정 지표와 지표 간의 비율이다 보니까 어떤 지표가 좋아지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아스 자체를 케어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네, 제가 이렇게 지표들을 좀 안내해 드렸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질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첫 번째 질문이었죠. 로아스가 하락 트렌드가 있고 어떤 지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구매 전환율을 먼저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신규 유저 수가 줄 수 있는 거는 의도된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지표 하락을 견인하는 주요 세그먼트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먼저예요. 즉 로아스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로아스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세그먼트를 인제 브레이크다운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 기반으로 거기서 연령에서 보면은 뭐 10 대, 20 대, 30 대, 40대 전체적으로 로아스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그먼트에서 전체적인 로아스의 하락세를 견인하는 세그먼트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이게 인제 미디어로도 브레이크다운 해 보고, 실제 웹사이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고객의 이벤트를 다시 세그먼트 잡아서 로아스를 봤을 때 어떤 이벤트를 실행한 유저가 이 로아스를 전반적으로 하락 견인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먼저 세그먼트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세그먼트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로아스가 하락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유입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전환율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혹은 이탈률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락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어떠한 지표를 케어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로아스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구매 전환율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쪼끔 섣부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로아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 전환율을 케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천 레이트라든지 바운스 레이트 같은 이제 서브 지표들도 우리가 동시에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볼까요? 그 AOV가 너무 낮다. 그래서 로아스 상승이 어려운 이커머스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AOV를 높이기 위해서 제품의 구성을 달리한다면 '로아스가 반드시 성장할까?'라는 거였는데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구매 가능한 AOV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의 가격 범위가 있을 거고 이제 이것을 찾았을 때 이제 매출과 그다음에 구매 전환율 그다음에 로아스가 최적화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무조건 제품의 가격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뭐 구매 전환율 로아스가 최적화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가격이 너무 높은데라고 해서 오히려 거래 허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버리면 거래 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고 오히려 구매 전환율 자체가 떨어짐으로써 매출 전체가 같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AOV가 낮으니까 '높이면 로아스에 좋을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영상으로 내용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만약에 마케터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좋은 반응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표들을 그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실행 전략 또 영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담아 볼게요.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